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를 만나볼 텐데요. 우리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가 엔젤타를 하는 이유인 Y 엔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Y가 명확하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나무처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Y는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총 3분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각 3분씩 시간 엄수 부탁드리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우 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타 코리아 김지우 아이비입니다. 2023년 새해에 첫 GSS에서 이렇게 Y 엔젤타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리엔킴 대표님 그리고 두 분의 그룹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 자체는 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3분을 맞추는, 시간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3분을 타이머를 재고 준비를 했지만 지금부터 스타트 해야 돼요. 지금부터 3분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 2월 6일 엔젤타를 사인하고 엔젤타 제품을 먹고 제품의 효력을 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엔젤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엔젤타를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시간은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가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멋진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저희 딸이 대한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갔어요. 예체능계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보다는 또 그 안에 재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춤, 댄스와 음악 그리고 미술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딸에게 정말 찐 지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취미로 하는 그런 취미의 강의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엔젤타를 합니다. 전 사실 학사과정 4년, 석박사 5년, 9년의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외래 강의를 4년, 그리고 전임으로 12년, 강의 경력이 16년 차입니다. 그 이전에는 치과 임상에서 10년 동안 임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업들을 통해서 전 많은 도움도 받았고 많은 것들도 배우고 제 삶에 영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지긴 하였지만 과연 지금 현재 대학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시점입니다. 3년 전부터 교육계에는 벚꽃 피는 남쪽부터 대학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그런 대학들이 제 옆에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어디일지.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많은 직업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친구, 아닌 동생 그들에게 어떤 직업을 권면해 주고 싶으니까 저는 그런 이유에서 엔젤타를 합니다.
번째로 엔젤타의 제품을 너무나 행복하게 많이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싶고요. 네 번째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정말 멋진 리더들 옆에 이익기 대표님과 그룹장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젤타에서 누리는 이 큰 기쁨을 2023년에 정말 열심히 뛰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Y 엔젤타를 발표해 주실 윤희정 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래티늄 유희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신 이혜김 대표님, 송영주 그룹장님, 그리고 김남준 그룹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37살이고요. 저는 대학교를 갓 마치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집은 포항 죽도동 어느 곳에 원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성장과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조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젤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았고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고 완벽한 시스템에 초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엔젤타를 만난 이상 저는 이미 확정된 삶, 행복한 삶, 이미 성공한 리더, 좋은 집,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엔젤타를 만나기 전에는 내 아이에 대한 결핍감, 이런 모든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조아리면서 굉장히 씩씩한 척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제가 선택한 엔젤타에서는 확장된 제 미래를 제 손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기록하고 행동했더니 엔젤타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저 12월 달에 플래티늄 유지했습니다. 1000만 클럽 2회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둘을 배불림 해줄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가족만큼은 남처럼 부럽지 않도록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엔젤타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인연이고요. 2023년 저는 1000만 클럽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대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꽉꽉 채워나가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많은 사장님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이 GSS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의 삶에 대안과 정답,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멋진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 사장님 자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신 하성민 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읽겠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플래티늄 하성민 아이비오입니다. 글씨가 많아요. 안 보여요. 딴감하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혜김 대표님, 송영주 그룹장님, 김남균 그룹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떨려서 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욕심과 자기의 성공에만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부자가 되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제 머릿속엔 항상 우연히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그 이야기는
10층 건물에서 3층은 넉보고 4층에서 10층까지는 나물 위에 쌓아지는 덕자가 되고 50대 중반에 가서 억소리 나는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 정말 될 것 같았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지? 하고 52살이 되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면 30대 엄마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애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후원 방문 판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에 귓가에 얇은 제가 있는 돈 다 털어서 점장이 되었지만 몇 개월 만에 절망과 후회에 헤매고 있을 때 제 눈앞에 귀인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전유준 스폰서이십니다. 크고 남자답고 귀엽고 목소리 좋고 누나들, 엄마들, 할머니들의 인기남이십니다. 또한 착하고 진실된 남자입니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이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첫눈으로 만난 세상에서 가장 보조개가 예쁘시고 동생 같다며 안아주시고 아직 안 했는데요? 목일까? 저기 로또는 안 되지만 인생카드 됩니다. 그리고 내 동생 하수민 너도 잘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내 손 꼭 잡아. 감사합니다. 한성민 사장님 글씨가 이 정도로 돼야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세대 와인을 그럼 잘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엔젤카를 한 진실과 그리고 그 간절함이 더 전해져 저희들의 마음도 뭉클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세 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저희가 초반에 회사 동영상을 시청하고 왔는데요. 조금 더 많은 내용과 조금 더 깊이 있는 히스토리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카 히스토리를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이분은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 많은 매력과 센스가 넘치시고 임팩트 있는 강의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저희들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주시는 김강철 사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이렇게 지랄들이 있어요. 아니, 저기, 와인으로 이렇게 자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자꾸 양쪽으로 갈라지는. 제가 감히 회사의 대표는 아닌데, 새 회사, 처음에 또 회사 직원으로서 어떤 교육을 하러 나와가지고 좀 늦었지만, 여기 오신 분들 외에 엔젤카의 모든 회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 쪽에 가니까 또 어떤 분이 새해 기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분도 들어주고. 자, 사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좀 좋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항상 나라는 연말 연시에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기보다는 어떤 정부에서 우리 업계를 관리하는 지침들이 막 내려오는데 아니라 달라 벌써 1월 이제 1일 지나고 나서부터 막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보통 회사는 뭐 쓰지 말아라, 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과대 과장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내지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런 책임이 거의 회사에 전가됐었어요. 거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근데 최근에는 1차적으로 회사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소명한 자료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운영하는 게시자,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그대로 물어요. 근데 예전에는 적어도 왜 그랬느냐에 대한 어떤 소명의 기회를 줬었는데
바로 엊그제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적발 즉시 벌금에 처하겠다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지 밝혔나? 이제 이 두 부분, 커피에 대한 과즙이 들어갔다, 껍질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도 적발이 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회원이 만들어놓은 그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본사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단톡방에서 어제 과대 광고에 대한 어떤 안내 문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는 중간 정도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 상관이 없는데 연초부터 그런 거 딱 받아가지고 정말 식약처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벌금은 작게는 한 200, 300을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내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엔젤타 사업과 상관없이 완전히 한 해를 망친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기 못 오셨어도 혹시나 자료나 블로그 사이트에 과즙, 껍질,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낫는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속히 빨리 내려주셔야 식약처에서 혹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우리 비단 엔젤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회사가 과대 과장에 관한 부분이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벌금을 때리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엔젤타가 표적이 된 게 아니라 전 업계가 그러니까 이걸 꼭 유념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두. 우리는 커피 보통 원두 쓰고 있다. 우리는 아라비카 원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 물론 그 안에 PXP가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식약처에는 과즙이 들어간 커피를 인정하지 않아요. 열매가 들어간 커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저도 심히 걱정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이 얘기를 안 해드리고는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꼭 미리 말씀드렸어요. 꼭 돌아가셔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건 다 수정하거나 내려주셔야 되고 일단 내려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얼굴 좀 푸시고 또 앞에 몇 분이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벌써 눈 깎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자, 이게 뭐죠? 야, 역시 딱 보면 아시는구나. 수모 그림 찾기입니다. 수모 그림 찾기. 자, 오른쪽에 앞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과 다른 5군데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어디요? 아, 창문 3개. 그리고 또, 도끼. 또, 여기 밑에 동그라미. 그리고요, 또, 마지막 하나. 팔꿈치. 이야,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저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제가 이따 우리 저 사장님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맞췄다고 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찾아져요. 아직도 이게 잘 안 보이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쿵팬더에서 어떤 그림을 숨은 그림 찾기. 아니 엔젤타 히스토리 얘기하는데 왜 숨은 그림 찾기는 갖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자, 2번째 숨은 그림 딱 보여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아까 어디가 간다고 했죠? 예. 자, 이제 더 이상 안 맞추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엔젤타 히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엔젤타에 오래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저는 회장님과의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끌고 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숨은 그림 찾기를 갖고 왔냐면 이 2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은
앞에 보였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에요. 근데 애들한테도 스물 그림 찾기를 처음 주고 두 번째 전달하면 처음에 한 5분 만에 찾았던 걸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절반, 심지어는 3분의 2까지 준 경우가 있고 또 보여주면 거의 한 1분 이내에 다 찾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 숨은 그림 찾기에 어떤 얻어지는 어떤 교훈은 사람을 만나면은 처음엔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면 좀 호의적으로 대하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모습, 좋았던 말 이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은 다른 게 보여요. 우리 아까 여기 2분단에서 네 번째, 첫 번째 줄 앉은 사장님께서 얼굴 턱이 틀려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면 별의별 걸 막 다 찾아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를 봐도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게 뭐의 기준일까요? 결혼 상대. 야, 이런 결혼 상대가 있을까요? 20대에? 자, 어떤 분이 바로 맞춰주셨는데,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통 현재 이렇게 잡고 있대요. 30평 아파트, 월 500, 2000cc, 1억 이상 예금잔고, 월 1회. 전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아, 그럼 엔젤카 일정 직급 이상은 다 중산층이시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서 이제 무슨 개소리지? 이랬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미국 말고 영국, 프랑스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진 그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더 강합니다. 자기 모국어 외에 또 다른 외국어 하나 더하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같은 중산층인데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단한 인간이고 한국이 굉장히 떨어진 인간이라는 표현은 짠짠!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엔젤카에 처음 와서 회장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처음에 영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시간씩 하루 온종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영어를 1도 몰라도 한 3일 정도를 8시간씩 반복으로 미팅하면은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나는 알아들어요.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해석해주는 분이 바이너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이 되고 첫 수당이 나오면 몇 명이 그만두고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도대체? 그리고 1년 지나고 나고 2년 지나고 나고 한 3년 차에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노란 머리 사람이 와서 외국인이니까 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저러지? 내가 회장님인데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한 3년을 그렇게 딱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 뒤에 있는 아마 박지원 부장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침 한 9시에 만나서 한 3시간 점심 먹고까지 계속 얘기하고 자기는 또 점심 먹으면서 샌드위치 잘 쳐먹어요. 한국인은 먹으면서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날까봐 못 먹어요. 저 뱃속에서 꼬락 소리가 나는데 그 뒤 한 1시간 이후부터 한 6시까지 계속 얘기해요. 한 3년차 되니까 이제 막 반감이 극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야, 죽겠구나 내가 이거. 그러면서 막 영어를 안 들리고 개소리가 막 세파트 리트리버부터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이렇게 지그치 보는 게 아니라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동공에 이제 그 어떤 감정이 표현되니까 회장님이 저 지사님한테 제 눈 이상하다고. 제가 지금 내가 월급 주는 애가 난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제가 나한테 그 지사님이 의자 밑으로 내 발을 눈 깔어. 눈을 못 가리겠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와, 그러고 거의 한 5년, 6년, 7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왜 로컬의 상황은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미국의 선진국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준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7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뒤에 계신 리엔 사장님 모시고 나서 매출이 오르는 1년차, 2년차, 3년차 때 해외 프로모션 나가가지고 이 발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드디어 영어로 들리는구나. 그동안 쭉 개새끼 소리 들리다가 드디어 영어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엔젤타 외에 다른 회사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회장님이 이게 영업 지원 하나한테 1시간에 걸쳐서 왜 미안했는지 어떤 거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괜히 회장님은 아니구나. 7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대단한 인간이지만 결국은 발음을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리더구나. 이런 게 분명히 잘못을 인지하고 나서의 그 다음 애프터가 너무 진솔하게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당당했습니다. 제가 원래 없어도 당당했고 있어도 당당했고 모습 자체가 약간 당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당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제가 그 뒤로 제가 등이 더 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괜찮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근데 또 어디서 거짓말 가사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노래 제목에 빅뱅에 거짓말이라고 있거든. I'm so sorry.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야마라고도 하죠. 야마,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그날 밤에 막 쑥 지나가면서 녹아드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 회장님이 글과 책을 남겼죠. 근데 왜 그분들의 교육, 책, 문구를 아직도 되뇌이면서 공부를 하는지 아느냐. 저분들보다는 지금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들이 다시 환생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분들보다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훨씬 잘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을 줄 알죠. 자판이는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월등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의 얘기를 지금도 되뇌이고 듣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인격 수양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자기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인격에 다다른 리더를 만나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문할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만났냐? 봤어? 있어?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죠. 근데 혹시 저 그냥 정중하게 만나보셨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없었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만에 하나 마음에 안 들었다라면 그 째려보는 그날 저녁에 메일로 왔을 거예요. 굿바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기와 그런 건 리더가 돼가면서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회장님 얘기하시는
인격에 다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소통. 통해야 된다. 제가 마치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대단한 인문학 강사 같은데 저도 이쪽으로 들은 개소리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소통은 물어보기 전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게 파트너 간도, 스폰서 간도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 속에서 2분단 네 번째 저 화이트 사장님만 여기 볼선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감정적인 총량의 법칙도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의지력이 필요하겠죠. 의지력. 총량의 법칙에서 물질적인 거 빼고 감정적인 거는 조금씩 소멸돼서 잔여량이 남아있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총량의 법칙에서 감정만큼 행복이든 미움이든 사랑이든 뭐든 이게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이 되면 한 방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총량을 다 쓰여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의지력은 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막 뛰고 있는데 어떤 일로 한 방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총량이 내 키만큼 있으니까 오늘은 한 발목까지만 사라졌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 그럼 이 의지력은 어느 때 가장 크게 한 방에 무너지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왜 이건 내가 똑같이 했는데 불공평하거나 불평등을 느끼는 순간 의지력은 확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공평할 수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도 공평할까? 좀 그렇게 안 봅니다. 이런 질문을 크리스찬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각기 태어나게 해서 신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 사람, 네. 그렇게 돌아오는데 공평은 존재하지 않죠.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에 내가 받은 어떤 감정 그리고 내가 쏟은 열정은 공평하게 잣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열정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 열정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각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 회장님이 얘기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날 알아주고 날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빵! 예. 지금 한 번이 아예 천장을 보시고 눈을 채주셔가지고 저쪽 천장에는 제가 예전 교육처럼 삼각형의 극점까지 가는 게 목표이면 너무 힘들 수도 있으나 중간이나 아래에 있어도 어우러짐 속에 행복감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이 사업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결코. 정말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저 이후에 그리고 내일에 나오시는 수많은 리더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경험치를 풀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 시골에서 야야야야야 부페 사줄게 가자. 그럼 옷도 안 입고 나와요. 막 얼마짜리 야 오늘 죽어 나와. 이 GSS는 경험과 지식의 부패입니다. 그걸 골라봅니다. 말 졸라 잘해. 재수없어.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제 원래 꿈이 이거였어요. 입만 갖고 사는 거. 노동하고 싶지 않았어. 간혹 입 크기 제때나 쓰고 주로 떠들면서 돈 벌었으면 하는 게 제 어떤 꿈이었는데 이 GSS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와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펼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결코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 적어도 저처럼 7년 동안 개소리를 참았어야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이 영상 녹화하면 절대 미국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원데이 때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에 회장님을 모시는 올해 키보비 진행됩니다. 신제품 론칭도 있고 저기 보이시는 시그니엘 타워에서 진행돼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모일 때와 소수가 모일 때에는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의 기준은 실버지급 이상이에요. 아마 네트워크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처음 리크루팅 했던 분이 과연 얼마나 버티고 갈지, 그게 시니어든 브론즈든 뭐든 어떻게든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버 이상 직급이 돼주면 어느 정도 충성도와 애정, 사업의 목적의식, 그리고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야 할 만한 직급이라고 인정받는 직급이기 때문에 직급을 실버로 둔 겁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그마치 76층입니다. 그 위에서 카라멜 하나 떨어뜨리면 머리 맞으면 죽어요.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어마어마한 제품과 회장님과의 어떤 10년을 계획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꼭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분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최대 맥스 인원이 한 250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추려봤더니 한 200분 내외예요. 우리 1월 이후에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달리시고, 자, 제가 조금 졸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려고 쾅쾅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존 적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태평양 건너에 있다고 회장님의 소리를 개소리까지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단 여기 안에 있는 동안 하나 정도는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 내가 건져가야 그래도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파트너에 도움 줄 수 있는 소스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길게 했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내일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세미나 참여가 될 수 있는 이분의 강의인데 기다리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유쾌함과 함께 사람 중심인 회사, 사람이 먼저인 회사, 회사의 자부심을 더 가득 안겨주신 김병철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모든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집안에 저희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먹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엔젤카 제품 설명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는 세미나에서 이분의 강의를요 주제별로 다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달력이 최고이시고 전문 강사가 아니실까 할 정도로 너무나 똑부러지는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제품 설명 또한 저희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을 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안선영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엔젤코리아 다이아몬드 안선영 아이디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선이 막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해 첫 GSS의 이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신 리에킴 대표님, 김남규 그룹장님, 송은주 그룹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무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저희 상무님 목소리 어떠세요? 너무 감미로우시죠? 그래서 자꾸 쿵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기지개를 한번 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모두 저를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오늘 저는 제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GSS에 한 800분 정도 보셨다고 전해 들어서 우리 엔젤카 제품을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뭐 드셨어요? 맞아요. 휴게소에서도 드시고 차에서도 드시고
집에서도 드시고 했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밥을 드셨을 겁니다. 우리 이 밥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식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식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식사, 누군가는 2번을 먹고 누군가는 1번을 먹고 누군가는 3번을 먹는 식사. 밥 왜 드십니까? 먹고 살라고? 이유가 없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밥은 그냥 식사는 우리가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를 조금 더 재밌게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젖을 떼고 분유를 떼고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생애 주기의 식사가 흐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우리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유식을 시작으로 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집밥을 먹죠. 그리고 교복을 벗고 나면 누군가는 계속 집밥을 먹고 누군가는 무슨 밥을 먹나요? 내 밥을 먹습니다. 맞나요? 네, 내가 요런 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더 품격 있는 내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이렇게 해가 저물 때쯤에는 무슨 밥을 먹어요? 다시 누군가가 해주는 병원밥을 먹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밥만 먹고 사시는 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밥만 먹지 않습니다. 아까 누군가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이 듣고 커오신 말씀이죠. 근데 요즘 20대, 요즘 30대 또는 요즘 친구들과 놀러 다니시는 또 60대 분들 뭐 많이 드세요? 나 빵 좋아한다. 맞아요. 엄청 많으시네요. 빵 뭐예요? 밥이에요? 맞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후식은 느낌 오시죠? 왜 먹는 거예요? 언제 먹는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근데 먹기 시작한 이유가 뭐래요? 부족한 영양소를 충전시키려고 먹었대요. 밥으로 부실했던 거죠. 그리고 디저트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는 거래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후식과 디저트를 입가심과 부족한 영양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먹는다. 맞나요? 다 지금 웃고 계세요. 여자분들, 아니 나는 후식과 디저트를 밥보다 더 사랑해. 맞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밥과 후식과 디저트가 주객 전도되는 상황을 살다 보니 혹시 여러분 한 번쯤 눈을 떠서 아침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없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내 기억 속에 나는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내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 생각지 못했다. 이런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더 삶에 바쁘신 분들은 어느 순간 나의 나이와 내 모습이 매칭이 안 되거나 또는 일터에서 쓰러져서 어딘가에 가서 아파서 누워서 속상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을 시작합니다. 뭐 하죠? 노력해요, 노력. 내가 살고 싶었던 나, 내가 기억하고 있던 나, 내가 청춘인 줄 알았던 나를 찾으려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요. 러닝을 뛰기도 하고요. 필라테스를 등록하기도 하고요. 비타민을 챙겨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좀 어떻게 포장을 잘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 제 자신도 나오겠지만 오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엔제타를 오늘 아직 안 드셔보신 분, 그분들은 오늘 생각하시고 엔제타를 현재 드시고 계신 분들은 엔제타를 만나기 전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그때도 너무 내가 마음에 들었어, 너무 훌륭했어 하신 분. 그래요, 웃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라는 대로 운동했고 검진도 열심히 하고 뭐 챙겨 먹을 거 챙겨 먹고 나름 이렇게 푸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나를 자꾸 만나게 되냐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이곳에 있습니다. 어때요? 밥이 식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을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혼자 사는 인구는 21년도 기준 33.4%. 그럼 지금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전에는 1인 가구를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자취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의 1인 가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예요? 나의 배우자가 떠나고 또는 돌아와서 혼자 사는 분들 다 포함해서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저도 아이들이 가족들이 어딘가를 가고 나면 밥이 잘 안 해져요. 밥솥에 밥을 먹기도 하고 김치하고 밥 햇반 넣고 먹기도 하고 앞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 그림에 있는 아래 계신 선생님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게 1인 삼겹살을 전문으로 파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밥을 이제 각자의 양식대로 즐기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밥, 이놈의 징글징글한 밥, 삼시세끼를 해 대느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달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예전에 배달집은 이런 조리만해서 보내는 배달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놓으라 하는 줄 서는 식당들이 배달을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다. 안 하면 좀 망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갈비찜 그런 거 힘들지. 우리 동네 최고 맛집에 시키면 되지. 오리탕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시키면 되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에 드신 분 하고 선물 드리려고 했으나 이렇게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23년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음식을 바꾸면 어떨까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렇죠. 조금 낫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처음에 엔젝타 제품을 만났습니다. 왜? 제가 엔젝타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이 너무 황달 수치가 높아서 중독 사인이 나오는데 본인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식습관도 없고 집밥만 먹고 살았다고 하니 그건 체질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타이레놀을 제외한 알약을 평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쭉 찾아보는데 알약으로 되지 않은 게 있나요? 프로틴 파우더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엔젝타 제품을 만났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언니 나 알약 못 먹어.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약이 아니야. 뭐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예요? 물약 아니고 쉐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라면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었더니 너무 건강해져서 병원을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6개월 만에 수치를 쟀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만 먹어야 될까요? 같이 먹을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먹은 밥이에요. 지난주 아침에 저 아침밥 먹었어요 이러면서 올라온 사진들인데 이렇게 각자 있는 전국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렇게 예쁜 장에도 드시고, 누군가는 추워하면서 난력 쬐면서도 드시고, 누구는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드시고, 누구는 또 눈이 엄청 내린 밖을 바라보면서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엔젝타에만 이런 밥이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제타의 이 초록초록한 예쁜 밥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가능하다면 3시간 이내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암보다 무서워하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에는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해하기 쉽게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만 보세요. 왼쪽 걸 자주 드셨어요? 오른쪽 걸 자주 드셨어요? 왼쪽? 누구세요? 30세 아니 50세 이하면 거짓말입니다. 아, 충분히 드셨을 법한 네네 나이시네요. 네. 왼쪽 거는 다당류라서 포만감은 생기지만 혈당이 올리지는 않는데요. 오른쪽 거는 먹기엔 너무 눈으로도 맛있고 입으로도 맛있지만 단당류라서 먹기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비만과 당뇨의 위험을 높인대요. 그러면 오른쪽 걸 먹어야 되나요? 왼쪽 걸 먹어야 되나요? 그런데 먹고 싶게 생겼어요? 맛이 없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예쁘게 생긴 아침 밥은 바로 왼쪽 맛없게 생긴 이 다당류를 맛있게 만들어 놓은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바꿨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서 그거는 모르